많이 막 변해가지고 운전하다 피곤해지고 연경동이 지나오는 길이 완전히 뭐 개발되어 있어요. 오랜만에 이제 지나오는데 한 여러분들보다 한 10년쯤 선배 어른이들 있죠. 아이 제가 10여 년 전에는 여기 한전마을 도서관 알아요? 네. 한전마을 도서관에 농협 상층이 있는데 제가 거기 3년 반을 매주 왔어요. 한전마을 도서관에서 이제 우리 관심 있는 어머니들 대상으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잘 키울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3년 반이 정확하게 매주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저녁을 만나뵙고 할 때가 엊그제 같거든요. 벌써 10년 넘게 지났어요. 그때 2006년, 2007년까지 했는데 그때 제가 안에 듣던 엄마들의 자녀들이 다 대학생이고 지금은 이제 한전마을 도서관이 농협에서 쫓겨나가지고 태왕 2차인가 5성 2차예요. 안으로 이사가고 나서는 제가 못 가봤는데 하여튼 진여동 대구에서 성 같은 저는 진여동 제일 반대쪽 달성에 사는데 그래도 인연이 깊어요. 제 결혼식을 주재했던 우리 와이프 대학원 지도교수님도 여기 태왕에 살아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진여초등학교에서 강의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주더라고. 진여초등 떠나니까 진여초등학교. 저는 이제 주로 총 저학년 어머니들 대상으로 자기 주도학습 영역을 가지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가 이제 자기 주도학습의 큰 주제는 이제 공부의 참맛을 느끼게 하려는 뭐 이런 주제예요. 그 아래에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그 아래에 이제 4개의 작은 주제들이 있어요. 그 4개의 작은 주제 가운데 첫 번째 주제가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목 잘 기억해 주세요. 평생 공부의 니체를 말하는 제목이 아주 의미 있죠. 이번 기말고사에서 몇 문제 더 맞추게 하는 초문도 없어. 이런 게 아니고 평생 공부의 니체를 말하는 초문도 없어요. 마침 강의 장소도 도서관이고 하니까 제가 이제 급히 오느라고 도서관을 다 둘러보지 못했어요. 근데 뭐 요즘 이제 학교 도서관 경영이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죠. 사수세 배치되기도 하고 좋은 어린이 책들이 이제 수준 높은 어린이 책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사실은 저는 저를 소개가 유명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고요. 보통 이제 학부모에서 오시는 분들 보면 크게 두 부류예요. 우리도 같이 겨울 방학 때는 막 교육청에 다 모아가지고 수박도 하거든요. 수박할 때 우리 반에 오신 선생님들 보면 절반은 은퇴한 교장 선생님. 가끔씩 와서 잔소리하고 말 이러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비교적 젊은 분들은 이제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하면서 뭐 심리, 상담, 감정 코칭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들이죠. 저는요, 죄송하게도 교직에 있었던 적도 없고요. 그렇다고 대학원에서 교육 관련 전공을 하면서 뭐 학위를 받은 적도 없어요. 희한하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머니를 만나보게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저는 이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들이 4살쯤 되었을 때 제가 갑자기 불현듯이 이 아이는 내가 했던 아쉬움을 겪지 않고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이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그렇죠? 그래가지고 엄마들 다 피아노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피아노 못 배우게 한이 돼가지고 신한 카드가 삼성 카드가 선전하는 데 보면요 남편이 우아하게 피아노 치고 남편 피아노 치는 남편 어깨를 짚고 여자가 옆에서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노래 부르고 막 광고죠 광고 현실은 그렇지 않고 피아노 칠 시간 있으면 애들하고 좀 더 놀아줘라 하고 엄마들 피아노 보내는 심정하고 비슷하게 저도 왜냐면요 제 어린 시절을 하면 이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집 4형제였는데 아버지는 그 폐병 환자였어요. 옛날에. 요즘 폐결핵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옛날에 그냥 폐병 해가지고 그때 지금 대구에는 시립병원 입원해가지고 이제 약을 투약받았는데 같은 약을 계속 투약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성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퇴원당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제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비싼 동 단칼 새방에서 아무 희망 없이 자기 모든 희망을 새 아들에게 걸고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맨날 피토하고 각혈을 그러면 엄마가 요강에서 받아서 하수구를 펴고 근데 먹고 사는 데는 이제 우리 엄마가 성공장 노동자로 일하는 하고 아버지는 희망이 없으니까 저녁마다 밥상 펴놓고요. 형을 공부시켰어요. 그때 우리 형이 초등학교 4학년, 제가 1학년, 동생이 됐어요. 그때 어느 봄날이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어느 봄날이었는데, 분명히 그 전날 밤도 아빠가 이제 형을 열심히 공부시켰어요. 막 혼내가면서. 그리고 엄마는 밤에 공장에 일하러 2교대 야간 나가고, 아버지하고 우리 삼형제가 한 5시간에 잠들었는데, 새벽에 형이 막 울면서 깨고 있더라고요. 아빠 죽었다. 또 형이 울면서 우리 깨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아빠가 옆에 돌아갔어요. 저는 지금도 50년이 흘렀는데 그 장면이 아주 선명해요. 왜 이야기를 꺼낸다면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저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혼자서 삼형제를 케어하다 보니까 점점 형편이 어려워져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돼서부터는 우리가 다 한 흩어졌어요. 친척집 하나씩. 엄마는 공장 기숙사 들어가고 저는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친척집에 한 친척집에 오래 있을 수 없어가지고 여러 친척집을 전전하느라고 초등학교 6군데 다녔어요. 엄마가 부동산 2개를 해서 6군데 다닌 게 아니고 편이 어려웠어요. 우리 형제 그 초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돈 벌러 갔어요. 그 덕분에 저는 이제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죠. 어떤 애들이 나중에 공장 다니면서 검정고시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대학 들어가서는 또 제대로 취직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는 전두환이 구대탄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멋대로 대통령 이런 식이 광주에서 수천 명을 학살하고 막 대학 들어가니까 막 광주 항쟁 사진전 하면서 막 동일 기자가 지금 택시 운전사를 영화봤어요. 동일 기자가 지금 그 국내 언론을 보도가 안 되는데 외신에 보도가 된 걸 몰래 들여와가지고 각 대학마다 광주 항쟁에 비참한 현실을 알리는 사진 전시회를 했어요. 제 대학 가고 보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대학생들 다 데모했잖아요. 저는 이제 올수 운동거리죠.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는 데모합니다고. 제가 30대 초반까지 계속 수배받고 막 도망다니고 이제 잡혀가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요약하자면 저는 공부를 한 번도 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너무 슬프죠. 내게 한 번만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내게 아버지가 되셨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너무 컸거든요. 젊을 때, 요즘은 뭐 내 인생이 너무 감사하지만 젊을 때 제가 안 풀릴 때마다 엄마가 어디 하겠어요. 학교 안 보내준 엄마한테. 엄마는 못 보내준 거죠 사실은. 그때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얘가 4살쯤 됐을 때 태어날 때 제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좀 아빠들 그러실 텐데 아빠들은 애하고 관계가 늦게 생겨. 엄마들은 뱃속에서부터 교감하고 하지만 저는 우리 애 낳는가 더 죽고 알았어요. 그 엄마의 앞에서 대기하는 게 아니라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 근데 이제 서너 살 되는 공부거리고 사고치고 뭐 블록 대사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조금 이제 관계가 생기고 저는 우리 애 4살쯤 됐을 때 갑자기 막 그런 듯이 그게 막 밀려왔어요. 야 이놈은 내가 이것도 아쉬움을 겪지 않고 살아게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 와이프한테 제안했죠. 우리 와이프 뭐 애 키운다고 하는 거 너무 슬프고 그래가지고 여보 먹이고 입고 재우고 당신이 하더라도 공부는 내가 한번 시켜볼게. 제가 우리 애 뺏었잖아요. 4살 때부터 제가 키웠어요. 진짜 믿어져요? 안 믿으시죠? 지금도 지금 우리 애 28 정리됐어요. 요즘 이제 로스쿨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갑자기 그저께 대구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 이제 로스쿨에 내는 자기소개서를 이제 아빠한테 첨삭받아요. 지금도 제가 키우고 있다니까. 차차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뺏었어요.
막상 애 키우려고 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참 부럽더만. 제가 조개 어릴 때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제가 직접 노란차태워가지고 우리 학교 교사가 일찍 출근해요. 그럼 제가 기다렸다가 9시니까 되면 노란차원 태워서 거예요. 그때 엄마들 세계를 유심히 관찰했거든요. 엄마들은 처음에는 노란차에 태워보내고 있잖아요. 그 전문가들 말한 대로 냉정하게 돌았을 때 처음에 기반에서 애들이 안 가라고 울고 왔잖아요. 그때 막 안타고 같이 울고 일하면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전문가들 그렇게 하죠. 기반을 믿고 냉정하게 돌았어. 그 엄마들이 냉정하게 돌아서도 다 자기 집으로 뛰어 올라가더라고. 뛰어 올라가서 뭐 하는지 몰라. 뭐 밀린 연습국 다운받아 보거나 뭐 아니면 잠자거나 이러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며칠 지나니까 안 올라가. 애들이 적응했어. 그러니까 안 올라가고요. 차 떠나가고 난 다음에 잘가 오후에 또 만나 사랑해 하고 거기 모여있던 옆에 애들끼리 수다를 떨더라고. 삼삼오 또 며칠 유심히 관찰했어. 그때 그 다음에는 수다를 떨다가 몇 명씩 짝을 지어서 흩어지대. 근데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정보를 뭐 캐고 뭐 키우고 좀 친해지면 뭐라 해요? 언니 집 놀러 가도 돼요? 5학년인데 그럼 언니 한계같이 하는 대답이 그거예요. 우리 집 청소 안 해. 무슨 청소 녹사하다. 엄마도 이렇게 이제 자녀를 지금 맞아요. 근데 아무도 저보고는요, 오빠 우리 집 가서 저도 분명히 그 노란 차 갖고 있었어요. 물어볼 때도 없어. 또 내가 알는 걸 알려줄 때도 없어. 알려주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요. 그때 실화에 제가 뭐 지어낸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너무 답답하고요. 내가 아쉽고 우리 애는 잘 키우고 싶고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제가 공부에 한 맺힌 사람입니다. 좀 그래도 좀 부드럽게 표현하면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대구에서 제일 큰 선생님 뛰어갔어요. 그때는 교보의 우풍이 내려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제일서 지하 1층에 가면 육아코너가 있어요. 저는 거짓말 좀 못하면요. 육아코너에 있는 책을 닥치는 데서 다 읽었어요. 한 권도 안 읽었어요. 특히 제목에 영재라는 제목 들어가 있죠. 제목에 서울대라는 제목 들어가는 책. 한 권도 안 읽고 다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동네 언니들이 안 가르쳐주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잖아요?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되는데 모든 책이 공통적으로 말해요. 책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주장도 다르고 이런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그리고 저는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심지어는 저는 여성중앙 또 주부생활, 우먼센스 이런 아줌마들 잡지 있죠. 그런 잡지들도 가끔 제일 뒤쪽에 보면 교육 섹션 해가지고 대학 뭐 수능에서 전국 수서가 엄마의 수기 감수 이런 거 실린다. 그럼 저는 그 도서관에 하복사에서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 뒤져보고 막 이랬죠. 제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잡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다. 이 말. 그래? 하면서 있죠. 근데 우린 정말 운이 좋았던 게요. 와이프가 저희들 달서구 간다 했죠. 와이프가 그때 중학교 교사 할 때인데 학교 갔다 오다가 버스 타고 이제 퇴근하고 가요. 서부정경 근처에서 어린이 서점 간판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린이 전문 서점. 지금은 뭐 어린이 전문 서점 하는 엄마들은 전부 전집 할인여자밖에 안 떠오르죠. 그게 아니고 이때 이 어린이 전문 서점은요. 지금은 이제 다 망하고 없는데 대구 딱 한 군데서 나왔어요. 정말 잘 만들어진 세계적인 주옥 같은 단행본 어린이 책을 교과서에 실리는 그런 좋은 질 좋은 책들 있잖아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모아파는 서점. 이걸 옛날에 어린이 전문 서점 전집 할인여자라고 말하고 이게 전국에 한 80군데 서점이 있었는데 대구에서도 4군데 있었죠. 그 중에 대구 최초의 서점. 우리 4살 때 생겼어.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가 이걸 발견했어. 그래가지고 저하고 애를 끌고 가더라고요. 가보니까 처음에는 끌려갔잖아요. 가보니까 정말 세계적인 그림책들 있잖아. 이름만 제목만 되면 알만한 요즘 엄마들 다 아는 그런 책들만 골라가지고 쫙 진열돼 있어. 책 보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 너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앞장서서 매주 한 번씩 아이들 데리고 이 서점을 다녔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약 10권
동안 신문 스크랩 같은 거 하죠. 조선일보 맛있는 공부 뭐 이런 섹션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그림책 소개 같은 거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유익한 책 좀 미리 좀 스크랩하고 이래가지고 서점을 가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우리가 4살 때부터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지나고 나서는 한 12년이나 됐어. 안 믿으시죠? 진짜. 믿으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저 같은 아빠 없다고 생각해요. 12년 정말 천재지변이 있는 날 빼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살 때마다 약 10만 원 정도의 책을 샀어요. 요즘은 이제 안 사도 되죠. 왜냐하면 학교 도서관 너무 잘 돼 있고 또 공공도서관도 있고 마을 도서관 웬만한 아파트는 아파트 도서관 다 있어요. 제가 예를 들 때는 안 그랬거든요. 공공도서관에 그때 제가 다니는 남부도서관에 있었는데 가면 어린이라는 집이 없어요. 책도 없어. 학교 도서관에 가면 학교 도서실에서 가끔씩 가정통신문이 왔어요. 책 좀 보내라고. 단지에서 두 번씩. 오면요, 제가 어떻게 하잖아요? 제가 그 가정통신문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이 저절로 우리 집에서 가장 버리고 싶은 책이 뭐지? 이 생각이 듭니다. 아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일 질 나쁜 책, 버리고 싶은 책 있잖아요. 그 애 가방에 넣어보냈어요. 그걸 모은 게 학교 도서관이었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선진화됐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배정되고요. 학교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가끔씩 뭐 도서관에서 구입할 책을 뭐 엄마들이 뭐 신청하세요. 그렇죠? 정말 이제 IPM 좋아졌어요. 근데 저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이나 기댈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저는 어린이집을 다녔어요. 12년을 다녔는데 나중에 애가 커서 이제 4, 5학년 되니까 지랄하더라고. 가기 싫어하고.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서부형 옆에 가면 롯데리아가 있어. 거기 데리고 가가지고 햄버거 쏘고 콜라 쏘고요. 뭐 이빨로 끼나 말기나. 콜라 마시면 이빨로 혼자 사대 또. 근데 나 미국 애들 이빨 콜라 때문에 녹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어. 이빨 뽑아가지고 콜라에 담가놓으면 녹지. 사람의 이 꽃을 이빨에 달려있고 살아있는 이빨이 안 녹아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우리를 옹식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데 뭐 패스트푸드 지랄이고 그래가지고 기분 좋게 해가지고 되고 이거 12년을 했어요. 12년 지나서 우리가 중3쯤 되니까 교보가 되고 딱 생겼어요. 그리고 교보 1년 다니고요. 고등학교 가서는 입시학이라고 꼭 다녔어요. 연문대 가야 되니까 책을 시간이 없어요. 수학 공부해요. 여러분들 안 믿으실까봐 제가 인증샷 좀 이거 서점이니까 친구가 꼽히죠. 집 말고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4학년, 5학년 어린이날이었어요. 보통 어린이날은 이랜드 놀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영들에 노골적으로 말하잖아요. 아니 어린이날 보통 파크 놀러 가고 그러는데 우리 집은 여기가 어린이 서점 내 책사를 갔다니까. 그러니까 어린이 서점 쪽에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이 서점에서 이벤트를 했어요. 이제는 딥카이 없을 때요.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가족 사진 찍어주는 이벤트를 했어. 이벤트 하나 하니까 갑자기 우리 아이가 놀래가 연출하는 거예요. 평소에 제 미워가지고요. 근데 이 다정한 척 막 이렇게 써놓고 우리 애는 쪽팔린다고 지금 고개 쳐가거든요. 그래도 귀한 사실이에요. 아니 제가 지금 지나고 봤어요.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내가 정말 아빠 노릇 잘했다 싶어요. 다른 부분에서 저는 성질도 높하고 생긴 그렇게 생겼죠. 뚜껑도 잘 열리고. 애가 수업을 지금 얼마나 뚜껑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우리 왜 정신병 다 있는 걸 하게 됐죠. 충동 조절 장애가. 엄마들 보면 어릴 때 애들 막 쥐잡 놓고는 자칭이 막 되죠. 이 장애는 정신과 가도 안 돼. 여러분들 뭐 애를 잡아놓고 밤늦게 막 한탄하고 이러면서 내일 그들 꼭 상담받으러 가봐야지 하고. 심한 사람들 정신과로 가고 하잖아요. 정신과 가도 안 돼. 정신과 가면 환기 뭐 우리 신체한테는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 주는구나. 정신과 의사들 권리가 원래 처방해 주는 것밖에 없어. 그게 없어. 항우울제나 심혈증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약효가 있으려면 이 증세가 증세가 주기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풀타임 사이클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일어나는 이 현상은
전 이거 진짜 많이 했어요. 공부시키다가는 우리 애한테 정말 많이 들었어요. 물 끓고 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애 마음을 풀어줘서 적어야 되니까. 아빠가 아까 미친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빠가 불안해서 그렇다.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있는 불안감이 우리를 덮치고 있어요. 아이들 키우는 과정에서. 남자들 이거 잘 모르죠. 그래서 네 왜 이렇게 산독하고 이게 아이가 하고 뭐 지물고 다 갖고 태어난다 개쌌고 도샀던 소리에서 근데 설득력이 떨어지죠. 자기는 안 해보고 하니까. 해보면 남이 알 수 없는 이상한 불안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비교하고 이제 몇 편내하고 막 경쟁하고 막 심지어는 동서하고 경쟁하는 말이에요. 하면 어떤 건 상상하라고 해가지고 자기 소원이 뭔가 하면 동서 애보다는 잘하고 싶다. 왜냐면 병시할 때 가보면 시어머니가 동서에 공부 좀 잘한다고 항상 사탕 한 개 더 준대. 돈 1,000원 더 주고. 근데 열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저한테 상담을 하고 울면서 하는 말이 동서애보다는 공부 잘 시키고 싶다. 이상한 그 불안감을 사로잡고 있죠. 저는 이제 그렇게 아이를 키웠어요. 근데 이 귀한 시간에 내가 맨날 애 잡은 이야기만 할 수 없잖아요. 도움되는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잘난 척 하더라도 되게 잘난 척은 이렇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다. 그죠? 하지만 이거 시간 관계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마리아 몬테소리라고 알아요? 몬테소리 교구 알지? 네. 이탈리아가 나온 유명한 교육학자 마리아 몬테소리가 그런 거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 어린이가 훌륭한 어른으로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려면 그게 세 가지 영역의 균형감 있는 발달이 필요하다. 행동, 신체 영역, 인지 영역, 정서 영역 이렇게 세 영역. 이제 인지 영역이 주로 학습과 관련된 영역이고 정서 영역 뭐 말하는 아시겠죠. 신체 영역은 여러분들 뭐 유명 먹거리 애들 먹이고 GM 조작제품 피하고 맞죠? 하죠. SF 뭐 화학 정리 안 쓰고 진료동 사는 것도 그런 거죠. 공기 좀 좀 있어봐. 5, 6학년 되면 공부 잘해야 돼. 다 또 이상한다니까. 10년 전에 제가 진료동을 10년을 다녔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신체 영역은 그렇게 이제 식탁 이런 걸 관리하고 건강 운동시키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공부죠. 인지 영역이 발달해야 이제 학습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학습을 잘하게 하는 요소는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총체적으로는 뭐, 스키마라고 한다고 하고, 스키마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사전 지식, 배경 지식 이렇게 있어요. 한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서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수업을 듣잖아요. 그 수업을 이해하는 정도는 옛날 한 3, 40년 전에는 IQ가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능이 결정한다. 그게 아니고요.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그 학습을 받기 전까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쳤는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어떤 책 읽기를 했는가, 이런 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스키마 이름이죠. 네. 스키마 하면 배경 지식, 그거는 사전 경험, 이런 뜻이에요. 이 스키마를 형성하는 많은 것들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런 거죠. 생각하는 힘. 네.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는 힘, 한자로 사고력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대학을 가거나 취직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도 그죠? 그 사회나 대학이 아이들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알아요? 얘가 사고력이 있는다. 생각하는 힘이 어느 정도가 이걸 평가해요. 암기를 잘하는가 이걸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앉았는가 이걸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위에서 들어야 돼요. 많은 말이 이 부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는 힘을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학습지를 하나 하려고 해. 뭘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이 학습지 우리 아이의 생각하는 힘을 키워줄까? 아니면 단순 문제풀이 연습을 시킬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요, 대부분의 학습지는 끊어야 돼요. 미안해요, 지금 하고 있는 내가. 또 창의력. 좋은 그림책 같은 걸 자주 읽으면요, 창의력 있잖아요. 전집 말고, 천편일률적으로, 여기는 어른 책. 여기서 여기까지 다 똑같은 장점과 디자인의 전집들 있죠. 언니들이 코치해가지고. 거기 가서 사는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창의력 안 써요. 좋은 언니책은요, 한 권 한 권이 크기 다르고요, 디자인 다르고, 일러스트 다르고, 작가 다르고요, 그 배경 북과 다르고 다 달라요. 저는 어릴 때 어디서 다니면서 처음에 너무 짜증나고요. 애가 저도 공부도 하고 애가 책을 좋은 그림책 골라서 담아서 봉지에 담아서
교육하는 거예요. 획일적인 교육을. 그 키도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놈의 그림책도 보니까 어떤 놈 앞으로 튀어나가면 문이 안 붙죠. 어떤 놈은요, 책꽂이 안 꽂혀. 너무 커가지고. 책꽂이 쪽 규격이 있잖아요. 공간 한 20cm 있는데, 그보다 더 큰 부분 안 꽂힌다니까. 지금도 생각나, 코끼리 한번 봐봐. 뭐 이런 그림책. 어린 사람을 보면 조심하세요. 이런 그림책 보면 너무 넉넉하고 커가지고 잘 안 꽂힌다니까. 어떤 책은요, 납작하고 길쭉해. 어떤 책은요, 책에 구멍이 꼭 붙어 있어. 뒷페이지를 연결시키고, 뭐 뒷페이지에서 이상한 그림이 막 구멍이 있고. 어떤 책에서는요, 어떤 요리책 보니까 행커치프가 들어있어, 책이 붙어 있어. 앞치마. 뭐 이상한 거 있죠. 팝업북 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은 가만히 놔둬도 애들의 창의성은 잘,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또, 당연히, 여러분들 아이들 평가를 받을 때 요즘 무슨 시험 치든지 듣기 조금 빼고 나면 다 뭐예요? 독해예요, 독해. 독해라고 하는 게 한자편이다 보니까 요즘은 영어 평가 같은 데는 읽기라고 해요. 리딩. 이게 다 독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받는 평가는 아직 그죠? 말하기나 쓰기를 평가하기 어려워요. 객관적 평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이 듣기 조금의 독해 능력을 평가해요. 수능을 쳐도 그렇고요. 뭘 해도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읽어야지. 어릴 때 많이 읽어야 독해 능력이 잘해요. 독해 능력이 잘하면 당연히 어휘력도 함께 잘하고. 또, 책 읽기를 통해서 텍스트를 읽어내는 데 대한 집중력. 이게 필요해요. 엄마도 또 집중력 중요하다고 하니까 어디 뭐 바둑하고 그러나? 나도 바둑 교실 보내나? 여기 있는 거? 있어요. 바둑 둘 때 집중하는 거 하고 공부할 때 집중하는 게 달라요. 그 집중이 같은 게임 시키면 되지. 스마트폰 하나 던져주고. 그럼 밤새도록 해서 게임 하지 않죠? 우리 연구소에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있어요. 심하가 요 1학년 때 있잖아요. 애가 이상 굉장히 튼튼한 애라 아빠가 공수부대 장교 출신 이래가지고 애가 튼튼해. 그죠? 근데 이상하게 비실비실 하더라고. 연구소 올 때마다. 이상하다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얘가 거의 뭐 한 달 동안을 엄마 아빠 다 자고 나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아빠 스마트폰 들고 가서 게임한 거예요. 너무 재밌으니까 잘할 줄 모르겠다. 게임하면 놀라운 집중력이 생겨요. 근데 게임할 때 생긴 집중력과 텍스트 읽을 때 생긴 집중력 완전히 달라. 바둑도 집중력 달라요. 제가 바둑 광이잖아. 그래서 알고 말하는 거랑 모르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한때 바둑 학원 할 때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겨우 공연다니면서 검정고시 해가지고 경북대학교 갔을 때 신입생이 바둑을 제일 잘 떴어. 그 봄인가 가을 되면 동아리 모집하거든. 경북대학에서 복현기후에 복현기후에 바둑반. 거기서 텐트 쳐는 거 신입생 모집하더라고. 신입생과. 근데 지나가다 바둑 갔잖아. 그러니까 막 자기 서클에 들어오라고 하더라고. 그 선배들이 있고 바둑 둘 줄 아니 좀 푼닥하니까 한번 써보지. 내가 그 부스에 모이는 선배들 다 물리쳤잖아. 그러니까 이 복현기후가 같이 아까 뒤집어져가지고 삼덕동에 전화를 하더라니까. 삼덕동에 뭐가 있나 경대 의대가 있어. 복현기후에서 바둑 제일 잘 쏘는 애는 의대 공부할 1학년이었어. 그 선배들이 저한테 다지니까 복현기후 의대에 전화가 부르더라고요. 택시 타고 오라고. 한판도 완전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검정고시 해야 되는데 검정고시 할 때 바둑이 미쳐가지고 카라는 검정고시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저 동산병원 내거리 가면 기분이 있어요. 대동기업이라고. 그 기분에 맨날 올라가서 4개월부터 그랬어요. 10대 만에. 그러다가 제 인생 조졌죠. 하여튼 집중력이 그게 아니라고. 그냥 텍스트를 많이 접촉해요. 엄마들 책을 일단 이게 저학년이죠. 네. 통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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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능하면 저학년 때는 많이 읽어줘요. 읽으라 하면 안 돼. 한글 아니든지 읽어. 엄마는 동생도 가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고 그게 아니고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읽어줘요. 엄마가 읽어주면요. 애들 1학년이잖아. 1학년짜리 수준의 그림책밖에 읽을 수 없는 아이들이 엄마가 읽어주면 4학년 책도 소화할 수 있어요. 왜? 엄마는 읽을 때 이미 배경, 분위기 이런 거 다 고려하면서 억양 이런 거 가지고 있죠. 내용을 읽다가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다 내용을 소화할 수 있어요. 많이 읽어주는, 엄마가 많이 읽어주는 것을 듣는 아이들이 책을 잘 읽게 돼요. 저학년 엄마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니는 이제 한글 교육쳤으니까 니 혼자 읽고 엄마는 동생도 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학생들한테 여러분들 영어 알파벳 다 알죠? 영어 알파벳 다 알죠? 영어 친구를 원서를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면 그래서 떠듬떠듬 하잖아. 저학년은 똑같아요. 저학년은 떠듬떠듬 한다니까 문자 그냥 따라가는 거라. 그러면 내용 파악 절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위험하다니까. 자, 이걸 하다 보면요. 아까 이거 보여드렸죠? 이거 어딘 줄 알아요? 서울교보문고 있어요. 1층에. 교보문고 신용회 회장님이 교보문고를 만들면서 이걸 여기 됐대요. 저거 모르니까. 뭐 좀 아는 사람이 이거 한 것 같아. 요즘 보는 것 같아. 사람이 책을 만들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책이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신기하다니까.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 우리 딴짓 안 해도 돼. 소위 독후활동. 독후활동하다 또 해야지 않는다니까. 야, 다 읽었나? 너 뭘 깨달았는데? 주인 먹어야 되는 거 깨닫고 있잖아. 이 카드가 또 뚜껑 내린다. 독후활동 그때 하면 안 돼요. 제가 다른 전문가들하고 좀 다르게 말해요. 독후활동 이렇게 하고 계산초에 다 지가 애 안 키워보고 하는 소리다. 저는요, 독후활동하고 조금 연습 못하겠어요. 그건 전문가에게 맡기고, 독후활동하는 거 안 해도 돼, 사실은. 아직 체력기가 얼마나 강력한 아이를 성장시키는 그 길인지 몰라서 그런 거죠. 또 동네 언니들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코치하잖아. 독후활동 하다 보면 질문하고 이러면, 그리고 여러분들 살림해야 되고, 애 동생 키워야 되고 이러니까, 애가 이거 제가 못 읽어. 학년이 높아지 못 따라했죠. 그러면 저거 잘 읽은지 못 읽은지 확인할 수 없잖아. 그때 언니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니를 대신해서 아이들 책을 읽었는지 아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질문지를 만들어가지고 책 뒤에 다 붙여놨다. 이런 책이 좋은 책이다. 교원 문진 몬테소리 프레벨, 뭐 아가월드 이런 책 사면 뒤에 다 붙어있죠. 언니들이 그걸 좋은 책이라고 합니다. 동네 언니들을 조심해요. 미안해요. 공동체를 분열시키지 말아요. 왜냐하면 언니들도 몰라. 이 성경의 표현을 들으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지도 모르면서 지도 돌아다니가 뭐라 한 줄 알아요? 사춘기들 애들 말 안 듣거든? 큰 애들 키우는 언니들이 말 안 듣고 막 열받잖아. 이제 시킨 대로 안 해. 그래서 뭐라 해요? 후배들한테 코치할 때요. 아예 사춘기 되면 말 안 듣는데 말 잘 들을 때 빡시게 보니까 이걸 코치라고 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안 되는 애들을 공부 좀 힘들어하는 애들 있죠? 힘들어하는데 더 빡시게 들으면 그래요. 공부 포기하는 거지. 공부를 너무 땡기면 그래요. 탄력을 잃죠. 그게 아니고 기다려야 돼요. 알아요? 애들이 힘들어서 못하는데 그 옆집애하고 비교해가지고 옆집애는 2학년 때 누구나 잘 배운다고. 우리 애도 똑같이 배울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우리 애는 좀 늦어서 한 4학년쯤 되면 배울 수도 있어요. 아이들마다 이게 다 다르거든요. 이 무섭다니까. 특히 어릴 때는요. 우리 애는 그 2월생이. 그러니까 요즘은 뭐 12월부터 1월 끊지만 1월부터 12월 끊지만 우리 애 때는요. 3월부터 이듬해 2월 끊었어요. 우리 애 그 다음에 2월 19일생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큰 놈이지. 그 전에 3월생하고 비교하면 이건 막 누님과 동생이야. 근데 한 학교에 들어갔어요. 같이 입학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슬픈지. 키 제일 작지. 운동장에 모이고 그래서 제일 앞에서 항상 깃발 들고 있어요. 6년 내내 있잖아요. 운동회 꼴찌. 내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루는 4등에 따서더라고.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뛰어가보니까 4명 뛰었다. 4학년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요?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는데 하얀 실내화를 신고 뛰더라고. 운동회 때 보통 보니까 복장을 통일한다고. 우리 와이프가 우리의 실내화 오래 신느라고 풍성한 걸 사줬어. 그걸 신고 안 그래도 맞는 거 신고 뛰도 꼴찌인데 풍성한 거 신고 뛰니까 신발이 벗겨졌어요. 60m 뛰는데 신발 벗겨지니까 한 30m 차이 나가 쩔뚝거리면서 신발 한 개 벗겨진 걸 들고 그 겸연쩍은 얼굴로 꼬리지름을 향해 들어오는 애를 보니까 내가 확 그때 이혼하고 싶더라고. 정말 열받았어. 우리 기는 죽이고 싶지 않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해줘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뭐였는가 하면 운동회 때 앞바다리기를 하니까 저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 앞바다리기 항상
출발하면요, 어떤 아빠들은 저를 따라잡으러 가서 쓰러져요. 다리가 안 따라와 상체는 갔는데 그러다 막 피를 흘리고 막 저는 늘 축구를 하니까 유유히 그냥 그러니까 6년 내에 저는 1등 했어요. 그리고 항상 여기 1등 찍어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일부러 애 많이 찾아가잖아. 우리 애 반 애들이 벌써 저를 다 알아. 그 동네에서 유명한 아저씨니까. 맨날 애들 모아서 축구하고 있잖아. 농티를 관리하고. 우리 애 때릴까 봐. 그렇게 인기 살리고 있다니까. 그런 있잖아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교내 체육대회를 하는데 중학교 때 운동회 안 하고 교내 체육대회를 하고 체육대회 때 반 개주대표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맨날 꼴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물어봤어. 어떻게 하다가 개주대표까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가 심플하게 하는 말이 몰라. 뭐 경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가? 경도 뭐잖아요? 경찰과 동머리. 요즘 애들 줄여서 말하는 거 보네. 그래서 막 경도가 대유행이었거든. 한 놈은 도둑하고 한 놈은 경찰과 잡아당기고 요즘 하잖아요. 근데 그 경찰과 도둑머리 우리 오해 혼자 해요. 온 학교들이 다 하는데. 그러니까 경찰과 도둑머리를 해서 지가 다리가 튼튼해진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2월생이잖아. 이든 그 전에 생하고 이 벌써 어릴 때부터 차이가 많아요. 무섭죠. 한편이 무섭다니까. 근데 이제 이 갭이 점점 줄어든 거지. 중학교 2학년이니까 정상이 된 거라. 그래서 좀 빨리 뛰게 된 거예요. 갭이 줄어든 거. 그죠? 우리는 막 한 살 후배가 막 말하고 그러면 기분 나쁘죠. 엄마들 세계에서 보니까 엄마들은 뭐 나이 없더라고. 애 학년 어려줘도 승부하냐. 애가 2학년이면 언니가 뭐 5살 많아도 뭐 막 목대 보니까 같이 커피 마시고. 근데 남자들 세계는 그렇거든요. 이게 한숨에 무섭다. 근데 80하고 79세 별 차 있어요? 어릴 때 뭐 재수했니 안 했니 이게 아주 예민하고 보니까 말이야. 대학교 갈 때 학번 뭐 하고. 근데 80세 노인하고 79세 노인하고 별 차 있어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가 하면 아이들이 어려서 차이가 나요. 능력의 차이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성장하도록 기다리면 웬만하면 다 따라가고요. 여러분들 어릴 때 다 연산 잘한 거 아니잖아. 근데 지금 뭐 백화점 가서 뭐 점프 끊어오면 집에서 데스크레션 다 자유롭게 하고 막 백화점 그냥 더 계산한 거 아니에요? 하죠. 우리 아이들 뭐 하다니까. 애들 성장하면 다 웬만하면 다 해결돼요. 근데 너무 쪼면 동네에도 코치 듣고 막 말 잘 들을 때 빡시게 돌려가지고 이 말 믿으면 안 돼요. 오히려 기다려야 돼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포텐이 터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뭐 하는 거 하면요. 책을 읽어야지. 이런 걸 잘하게 돼요. 제가 그런 말씀드리지만 다른 스킬이나 이런 건 이제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말씀 많이 드리고 책도 많이 읽고 하니까 다른 분들이 말하지 않는 걸 제가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이를 길게 보고 키워요. 마라톤 같이. 마라톤 하나요? 옆집 몇 명대가 뛴다 우리가 같이 뛰면 안 돼.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기억나는 거 모르겠네. 원래 처음으로 메스타트라는 종목이 스피드 스케이팅에 포함됐어요. 그래 우리나라 국가대표 두 선수가 결승에 진출했잖아. 이승훈하고 정재훈인가? 기억 안 나요 벌써. 어이씨, 기억나야 되는데. 아니 거기서요. 메스타트는 저 스피드 스케이팅하고 달라. 스피드 스케이팅은 몇 바퀴 안 돌고 가. 쇼트트랙은 몇 바퀴 안 돌고 가. 승부 나니까 막 무릎 치고 중심 이렇게 만들고 엎어지고 막 이러잖아. 근데 스피드 스케이팅은 안 그렇죠. 출발부터 서서 출발해. 큰 차이 없으니까. 그죠? 메스타트도 스피드 스케이팅이거든. 그 16바퀴가 뭐 17바퀴가 되는데 출발하게 보면 다 서서 출발하네. 그리고 어떤 선수 둘이 이승훈을 비롯한 우승 후보들이 한 줄로 서서 출발해가지고 달리는데 어떤 선수 둘은 반바퀴 빨리 달려요. 봤어요? 네. 봐야 되는데. 반바퀴 빨리 달리는 애들이 왜 됐어요? 반바퀴 빨리 계속 달리면 우승해야 되잖아.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네. 뭐가 부족하죠. 뒷심이 부족해가지고 다 따라잡혔어. 근데 우승을 노리고 있는 이승훈은 뒷그룹에 한 4등, 5등이 숨어가 있고 홍기의 저항을 피하면서 감독이 그 20살짜리 우리 정지훈한테 앞에서 발 막아주라고 하고 나중에 어떻게 나오게 하라고 하고 이 개인전인데 이래 하면 안 되고 국가
뚜바디 항쟁처럼 하면 안 되는데. 원래 다 이래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러고 뭐라 해요?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요. 마라톤 같은 거지. 지는 우승할 마음이 없어. 근데 다른 사람들의 페이스를 교란시키려고 막 치고 나가고 이런 애들 있어. 이거 페이스메이커죠. 아까 2바퀴 빨리 뛰는 애들요. 좀 있으니까 7, 8바퀴 지나니까 다 뻘지로 가. 동네마다 이런 건데 페이스메이커들이 있다니까. 박수치 먼저 풀리고 막 그래가 막 빈도 팍팍팍 나가고 막 그래가 이 따라가는 옆에 애들 불안하게 만들고 막 특히 여기 교육받으러 오는 여러분들 중에 있을 가능성이 뭘까? 자녀에게 관심 있으니까 여기 오잖아요. 이게 위험하다니까? 특히 엄마들 중에 초등학교 집에 올백 받아서 기뻐하는 거예요. 올백 받으면 물론 기쁜 일이죠. 근데 이게 아주 위험하다면 왠 줄 알아요? 근데 2학년 어떤 엄마가 막 올백 받아서 기뻐하더라고. 도대체 몇 과목 올백이니까 2과목이야. 아니 신선한 올백에 2과목까지 5학년 되면 막 옛날 우리 애들 9과목 쳤어요. 9과목 치고 올백만 하면 그래도 뭐 올백 그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올백을 맞으면 실수를 안 해야 되잖아. 실수를 안 하려면 반복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아까 말한 생각하는 힘을 잘하게 하는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을 시켜야 돼. 우리나라 엘리트 스포츠처럼 태능에 모아놓고 새가 빠지게 돌려가지고 창의성은 하나도 없고 기계적으로 테크닉만 배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하면 혹시 올백 맞아서 잠시 기쁠지 모르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서 점점 뒤십니다. 저는요, 맹세코 말하지만, 초등학생 때 올백이라고 저한테 무조건 와서 저는 자랑해도 된다거든요. 동네에 밴드 앞에서 가서 자랑하면 총막 칼 맞아요. 뒤에서 막 욕한다니까. 그래서 저한테 와서 자랑하는 건 괜찮다. 얼마든지 자랑하거든요. 나는 이제 엄마도 와서 막 자랑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초등학교 때 올백 맞는데 나중에 좋은 대학 가는 애들 거의 없어. 미안해요. 근데 사실 맞아. 엄마도 멀리 못 보잖아요. 미시적인데 강하죠. 콩나물가 깎는 데는 강해. 근데 백화점 세일한다 하면 뛰가 안 나니까. 세일할 때 정가를 높이 책정하고 깎아주면 그게 뭐, 그걸 넘어가는 거야. 엄마는 성적으로 미시적인데 강해. 부분적인데 강하고, 디테일에 강하고, 좀 거시적인 안목, 이런 거는 아빠들이 낫죠. 조직 생활, 직장 생활 이런 거 하다 보면 훈련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아이를 키울 때 가능하면 길게 보고 장차 우리 아이가 10년 후에 포텐이 터지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될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서관에 다녀야 돼요. 동의가 됐나? 학습지를 할 일이 아니고 도서관에 다녀야 된다니까? 우리 애는 학원 한도 안 했어요. 지금 28이 됐도록 학원 한도 안 했어요. 믿으세요? 피아노 태권도도 안 했어요. 그 책을 읽다 보면요 뭐가 자란다니까. 그게 내가 가장 비교하고 싶은 게 콩나물 자라듯이 이현영 선생님의 유명한 옛날에 벌써 나온 지 오래돼서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천년을 만드는 음악 이런 책이 있어요. 이현영 선생은 알아요. 고등학교 수필의 시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필가. 그 유명한 분이 한 20년 전에 책을 냈어요. 천년을 만드는 음악. 여기 보면 콩나물 시루가 자라듯이 이런 거 있어요. 콩나물 시루 보면요 밑에 구멍이 뻥뻥 다 뚫려 있어.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나무를 받쳐놓고 밑에 물 받치고 있죠. 그러니까 물 부을 때는 물이 다 밑으로 빠질 텐데 이게 무슨 짓이지? 이렇게 싶죠. 근데 신기하게 콩나물이 자라요. 아이들에게 좋은 은혜책, 재밌는 은혜책을 꾸준히 읽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뭐가 자라요?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여기에 대한 깊은 신뢰가 필요한데 엄마들 막 문제 풀리고 막 동그라미 하고 막 정답 채점하고 막 여기서 희열을 느끼죠. 진짜 중요한 건 뭔가면요 도서관을 다녀요. 저는 어디에서는 다녔지만 요즘요 여기 공공도서관 뭐 있지? 동부도서관 멀잖아. 그럼 할수도 학교 도서관이나 하늘과 도서관 이용해야 되는데 한들과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좀 하고 그래 해가지고 그때 막 여기 이 김현웅 출신 학교 선생님
선생님들하고 막 힘을 합쳐가 어렵게 만들었다니까. 농협에서 무료로 3층을 임대해주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가서 가족 아이디를 만들어봐요. 그러면 엄마, 아빠, 애 둘 같으면 4명을 만들 수 있잖아. 한 명이 일주일간 빌릴 수 있는 건수가 몇 번 이렇게 정해지죠. 4명 가면 수십 번 빌려요. 수십 번 빌려서 그걸 같이 읽고 이렇게 해봐. 다 읽고 나면 또 만나보고 또 빌리고 이거 얼마나 할까요? 이게 진짜 돈 안 드는 가장 좋은 교육인데. 콩나물 잘라서 집 먹어서 쭉 자라야 돼요. 제가 아이 키우다 보니까 진짜 잘하대요. 말하는 것도 달라요. 책 안 읽은 옆에 애들은요. 길 가는 길 묻잖아요. 그러면 쭉 가가고 저 자로 쭉 가가고 어떻게 돌아가고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책 좀 읽은 엄마는 어떻게 해요? 50m 직진하셔서 좌회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골 할매들 말하듯이 주로 지시대명사나 접속사 써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책을 많이 읽고 이렇게 풍부해지고 정확한 표현이 많은 거예요. 우리 아이도 자라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보여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그 흔적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어른 선생님이 한 그 책을 제가 인용해 왔는데 뭐 다 빠져나가고 남는 거 없을 것 같아. 책을 읽고 나면. 그죠? 근데 아이가 자라고 해요. 여기 이거 있잖아. 이거 그냥 들을 일이 아니에요. 책이 사람을 만든다고. 책이 우리 아이를 그죠? 자라게 한다. 이런 뜻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 6학년 때 일이에요. 그때 교육감님이 바뀌면서 새로 부임하신 교육감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창의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뜬금없이 갑자기 제1회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 라는 걸 열었어요. 각 학교 6학년 대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보내래요. 그때 대구에 초등학교가 190개 있어요. 지금은 이제 미니를 내줘가지고 250개. 190개 학교에서 내놓으라는 애들이 다 나왔어요. 근데 제일 똑똑한 애들은 어디 주로 있었는가?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원 있어요. 그 후에 이제 영재교육원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교육청 영재해가지고 학교에서 선발해가지고 뭐 하는 게 있어. 예를 들어 여기는 동부교육청인가? 여기는 중부죠. 동부교육청. 동구 수성구는 동부교육청이잖아요. 동부교육청에서 한 학년에 4학년부터 한 학년에 60명씩을 해마다 뽑아. 그래서 걔들을 영재 합격해가지고 따로 이제 수업시키죠. 20명씩 묶고 가지고. 그리고 거기 못 뽑힌 애들은 뭐 학교별로 큰 학교는 뭐 그지? 따로 뭐 이래 영재 학교 만들고 몇 학교 모여서 뭐 이렇게 하는데 위에 때만 해도 그 영재교육법이 통과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애들, 똑똑한 애들 다 경북대학교 수학과 영재교육원이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이 주말마다 모여서 교수님들하고 직접 실험하고 이런 지금도 있어요. 진짜 똑똑한 애들 거기서 한다. 거기서 날고 키우는 애들이 다 학교 대표로 나왔어. 이 대회. 우리 애는 독보잡이지, 독보잡. 조그만 초등학교 학급 3개밖에 없는 초등학교 다녔거든요. 앞선 밑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표는 됐어. 그 대구교대 갔잖아. 대구교대에서 교수님들이 출제한 8문제를 해결하는 창의력 경진들. 수학 2문제, 과학 2문제, 사회 2문제, 국어 2문제. 8문제가 왔어. 우리 애가 갔다 오더니 계속 홈페이지를 들어간다 그러니까 발표를 기다리는 거야. 근데 내가 너무 걱정이 됐어. 우리 독보잡이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애를 달랬죠. 아빠는 니를 이렇게 책을 많이 읽히고 이렇게 키우는 이유가 지금 당장 초등학교 무슨 상을 받고 1등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커서 네가 수능을 칠 때 우리 전국 수석을 노리고 있다. 그러니까 길게 보고 이렇게 아빠가 늘 키우고 있으니까 지금 상 받는 거 너무 기대하지 마라. 기대하다가 실망한다. 기죽고 했다니까 진짜. 근데 우리는 제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싶고 지금 간이 좋았나 봐. 발표를 기다렸대. 진짜 발표가 났잖아요. 이거 뭔지 알아요? 우리 몇 등 하지 않아요? 1등 어때요? 아니 독보잡이라니까 어떻게 1등을 해.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원 애들 다 나왔는데 그때요 진짜 대구에서 우리 애 동기 중에 제일 똑똑한 애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름도 지금도 안 잊은 거예요. 6학년 때 그때 노이수라는 달서구에 또 5초등학교 6학년짜리 있었어. 얘는 그때 이제 6학년 때 얘를 알았는데 6학년에서 중 1, 2, 3을 쭉 가면서 대구에서 영재반을 이런 거 하잖아요. 경시대도 하고 하는 요즘은 안 하지만 하면 얘가 항상 수학의 대구 1인자라. 아주 유명한 애 노이수가 얘가 5초등학교 대표로 나와요. 근데 걔도 금메달 못 땄어. 그 정도로 했다니까. 근데 우리 애가 어떻게 따요? 그
전 모르는데 하여튼 금메달 한 명 2, 3, 4등에게 은메달 아까 노이수란에는 은메달 나중에 어떻게 되지 알아요? 도원중학교 나와가지고 부산에서 최초로 열린 한국과학영재학교 들어봤어요? 과거밖에 모르죠. 네. 과거 제도를 하다가 부산에 한국과학영재학교 해가지고 학년제 없이 한국과학영재학교라고 했다니까? 네. 서울에도 있고요. 대구에도 이제 영재학교 하나 생겼죠. 과거 있고 영재학교 따로 있다니까? 그 부산에 최초로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생겼어요. 거기에 노이수단이 들어갔잖아. 그래가지고 2년 만에 있잖아요. 프린스턴 갔어. 장난이죠. 이런 애들이 나왔다니까? 우리 이때 5등 있어. 와. 5등부터 9등까지 동메달. 메달이 좀 누리끼리하게 안 보여. 내 이때 너무 자랑스럽다니까. 아무 사격도 없었는데 뭐가 자라서 창의력 경기되는데요. 그때 국어 문제 어떻게 나오잖아요. 한 아기를 가지고 두 엄마가 찾아왔어. 그 성경에 나온 솔로몬 이야기죠. 이걸 각색해서 사또라고 표현했어. 그 지문에서. 천이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솔로몬의 진짜 방해 소송 이야기. 두 엄마가 서로 자기 애기라고 우기니까 솔로몬이 도저히 치는 말을 못 찾아주겠다. 솔로몬 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인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반토막 내가지고 나는 가지라고 딱 명령했죠. 그랬더니 치는 말은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 가짜 엄마 그녀는 반토막 내가지고 내가 할게요. 그걸 보고 솔로몬이 찾은 거라. 치는 바가 누군지 알게 된 거죠. 이 긴 질문을 딱 주고요. 문제 딱 하나 달렸어. 문제는 네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치는 말을 찾아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하고 밑에 방법을 적는 칸이 10몇 줄 있어. 합리적인 논리적 사고를 해서 여러 가지 정의적인 방법을 찾아내면 많이 찾을 수는 없어질 수는 우리 책만 읽었잖아요. 10몇 가지 적었다. 또 한 문제 뭐 나오잖아요. 은행나무에 관한 긴 지문을 주고, 그죠? 은행나무는 지금부터 약 2억 년 전에 지구상에 출현해가지고 뭐 세계 각 대륙으로 번성하면서 살아있고 생존하고 있다. 그런데 은행나무도 늦게 출현하는 많은 종들 가운데 지금은 벌써 멸종하고 없는 종들이 많이 있다 하면서 은행나무가 인류에게 주는 유익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긴 지문을 주고요. 문제 딱 하나. 네가 생각하기에 은행나무가 멸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번성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런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 외워서 된 일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들 커서 나중에 중요한 시험을 치잖아요. 어디서 나올지 몰라 지문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양한 책 읽기를 해야 되죠. 교과서에 실린 책, 교육에 관심 있는 엄마들 보면 또 초답게 교과서에 실린 책만 찾아서 읽히는 말이다. 그래가지고 안 돼요. 나중에 수능이나 중요한 시험 치면 교과서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어디서 어떤 지문이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어떤 지문이 나와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또 교육이죠. 그걸 준비시켜요. 저도 이렇게 우리가 잘할 줄 몰랐어. 너무 신기한데 내가 용기가 확 생겼잖아. 그래, 재밌다.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 근데 엄마들은 너무 잘 들어주시니까 내가 신이 나가지고 생략해야 될 걸 자꾸 말하고 있어. 근데 엄마들은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울 때는 책 읽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책 안 읽히죠.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책 읽기가 중요한 건 모르는 엄마 하나도 없어. 그죠? 근데 막상 있잖아요. 애들 커가지고 수능 가봐요. 수능고사는 가면 첫 교시가 국어거든. 80분 동안 한 교시에 30명이 수능을 뭐 모른 척 하고 이거 다 수능 내용 사실 안 된 사람도 수능 쳐야 되잖아. 해봐서 알죠? 정해진 시간에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지문을 다 읽고 정답을 써내고 이게 시간 내에 잘 안 되죠. 실제 수능 가보면요. 80분 안에 다 푸는 사람 한 교시에 30명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다 시간 부족. 첫 교시잖아. 우리말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엎어놓고 자신도 못해. 첫 교시 망치면 다 망치니까 어쩌든지 읽어내. 우리말로 돼서 또 읽기는 읽을 수 있다. 시간이 고대해서 그렇지. 안타깝다니까요. 참 이상한 일이라. 근데 이 아이들의 엄마들이 어릴 때 다 알았다니까. 제 읽기가 중요하다. 제 읽기가 중요하다. 다 알았어. 근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상한 일이죠. 좀 내려와서 고등학교 1학년 됐어요.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체육 시간 없어요. 고등학교 때는 뭐 해야 돼요? 수학 공부해야 돼. 좋은 대학 가려면 자기 공부 시간에 50에서 60%를 수학 공부, 30%를 영어 공부하고, 나머지 1, 20%를 탐구해, 과탐, 사탐. 그죠? 고등학교 때 사탐, 과탐을 주로 들고 있다. 이건 공부 포기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닐까? 이런 거 다 해봤죠? 왜? 영어는 수학, 국어 이런 건요,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그죠? 뭘 이렇게 축적해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애들 고등학교 가서 책 못 읽었어요. 왜? 입시해야 되니까. 명문대학 가야 되니까. 맨날 수학이 정석 공부해야지. 그렇다니까. 그렇다고 그런 거 언제 해요? 어릴 때요, 어릴 때. 중학교 때 해야 되잖아. 근데 어느 중학생이 엄마 말 듣고 책 읽고 앉았어요? 다 스마트폰 들고 앉았어요. 맞죠? 여자애들은 카톡, 책, 단톡방에서 뭐 떠들고 있고, 무심하던 게임하고. SNS. 말 안 듣는다니까. 그래서 저 부모님 가면요, 똑똑한 엄마들이 애하고 딜 하잖아. 무슨 딜 하는지 엄마 말 안 들으면 이번 달 요금 안 해준다니까. 폰 요금 안 해준다고 데이트하는 거 안 준다는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거든. 그러면 엄마 문대하는 말 들을게 하잖아. 그러면 부모님 뒷골목에는 국어논술 전문학원. 근데 보내면 비싸요. 전문학원이니까 거기 가면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책 읽겠지. 가서 책 읽어요? 아니, 거기 멍 때리는 기술도 없다니까. 책이 맛을 모르는데 뭐 어떻게 재미가 없죠. 그 돈만 지불하고.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대치동에 유명한 한국 강사들이 다 하는 말이잖아요. 안타깝다니까. 사춘기 되면 어때요? 초등 광년으로 내려왔어. 이때는 그래도 중학생 때보다 엄마 말 좀 듣죠. 그래서 엄마들이 뭐 이것저것 안타까워 지켜보잖아. 한우리 독서누수, 뭐 중리어 플러스, 또 뭐 있더라, 뭐 이런 거 있죠. 저학년 되면 보시게요. 동네마다 책나무니 뭐 이상한 거 있어. 독서 관련 프로그램. 그 전부 문제 푸는 거지 뭐. 한번 보내봐요. 다 뭐 이상한 교재에다 뭐 답 적고 이게 다 문제 푸는 거라. 그거 책 읽기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미안한데 혹시 그걸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말하는 책 읽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문제 풀기, 문제 풀기. 문제 푸는 거 언제 하면 돼요? 고등학교. 그래. 고등학교 가면요. 3년 내 문제 풀어. 이 엄마는 내가 하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 엄마 10년 전부터 들었어요. 옛날에 저 한들말도 좋아하는 강의한테 들어가요. 외우가요. 많은 척. 아, 진짜 문제 풀이는요. 고등학교 가면 3년 내에 우리 애 고등학교 가니까요. 1년에 12번 시험 친다. 중간기말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4번이잖아. 모의고사를 치는데 교육청 모의고사를 1년에 4번 치게 됐어요. 3, 6, 9, 11월. 그 다음에 사설 모의고사 친다. 종로, 중앙, 대선 뭐 이런 데서 만든 사설 모의고사. 1년에 12번 시험 치고. 그리고 고등학교 내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시험 치고 나면 오답 풀이, 해설. 그 틀린 거 오답 노트 정리. 우리는 다행히 좀 공부를 잘했잖아요. 수능 치면 모의고사 치면 몇개 안 풀죠? 하루 저녁에 오답 노트 해. 근데 반타작하는 애들 어떤 줄 알아요? 하루살에 내에 오답 노트 하나요. 그리고 또 다음 시험 치고요. 그러니까 3년 내에 하는 게 문제풀이, 해설, 맞춤수업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푸는 스킬을 지금 초등학교 1, 2, 3학년이 배운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 눈높이 국어 해석하고 막 그거 하면서 문제푸는 스킬 지금 배운 일이 아니라니까 책을 읽어야지.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책을 읽다 보면 뭐가 자른다니까. 그게 갖춰지고 그 다음에 문제푸는 스킬이 필요하지.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심폐 능력, 근력, 지구력 이런 게 없이 뭐 팔을 젓는 법 이런 거 배워가지고 되겠어요? 일단 기본적인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팔을 어떻게 움직이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운동하는 어떤 메이커 신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근데 초등 저학년 때 뭐 자꾸 문제 푸는 걸 공부라고 생각해. 물론 그때 초등학교 당장 요즘 기말에 또 시험도 없습니다. 그건 진짜 좋은 환경이 됐잖아요. 그래도 시험 치면 자꾸 의식이 되고 옆집에 편대 생각나고 기말 끝나고 나면 전화 돌리고 막 이러잖아요. 누군 몇 개 틀렸는 거 계산통. 참 피말리. 저는 해봐서 알아요. 이상하게 그거 의식이 된다니까. 그건 피말리는 문제 안 해도 돼. 기말 안 치면. 훨씬 더 여유있게 알고 정말 좀 뚜벅뚜벅 이렇게 좋은 소리를 꾸준히 읽으면 뭐가 잘한다. 근데 애들이
어린이들 책을 재미가 없어요. 왠줄 알아요? 저는 원인이 첫 단추를 잘못 꼈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 재밌지. 동네 언니들 꽃이 잘못 받아가지고. 동네 언니들 다 뭐 이렇게 오진교 모터시스를 강의들 가볼래 하고. 어디 가면 이 이야기 하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협박하죠. 이거 제가 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네. 어떤 메이커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여기서 이렇게 협박한다니까? 협박하니까 막 쫄아가지고 막 사야 되잖아. 어떤 엄마는 보험계가 사더라. 남편 몰래 사고 막. 참 답답해 죽겠어. 안타까운 일이지. 이거 뭐 비판하다가 내가 넘칠 수 있으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아, 애들 꼬마도요, 뭐, 주로 전집의 가장 큰 단점은 하나만 이야기하면, 전집은 지식을 아이들에게 전달해요. 주로. 물론 창작이 가끔 있긴 하지만, 요즘은요, 지식 많이 알아 소용없어요. 옛날에는, 지금 제주도지사는 원희룡 같은 사람이 그 학력고사 전국 수석이거든. 그 어릴 때 아버지가 문방구 하다가 문방구 겸 서점을 하다 망했대. 그래서 자기 집 창고, 제주도에 창고에 팔당하는 책이 많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전국이라고 찾아보면 애가 없대. 나중에 가고 창고에서 책 읽고 있더라고. 어릴 때 최영훈이 말이야. 학력고사 전국 수석, 서울법대 전국 수석. 노동운동 하다가 감옥 갔다 와가지고 28살에 사법시험했어요. 그 2년 만에 사법시험 수석. 왜 그런지 알아요?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었잖아. 물론 유전자도 좋겠지만 만약에 책을 안 읽었다고 생각해요.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그 지금 제주도 지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전달하는 그 사람이 세대인 거야. 원희룡이 서울대 파리학번이가 돼요. 그 학력고사 거의 마지막 세대인데 수능은 다르죠. 대학 수학능력시험 줄여서 수능이라고. 대학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야. 생각하는 힘이 있는지, 창의력이 있는지, 비판적 사고력이 있는지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어떻게 해? 내 공부를 다 가르치는데 지문을 다 주는 아까 우리의 창의력이 있는데 이야기했죠. 은행 가면 지식을 다 줘요. 그리고 나서 보이지 않는 걸 거기서 읽어내는 걸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 이걸 보고 텍스트를 통해서 컨텍스트를 읽어낸다 이렇게 말해요. 텍스트는 이제 활자와 인쇄된 그죠? 문장들 텍스트라고 하죠. 이 텍스트를 통해서 뭘 읽어? 텍스트가 되지 않은 맥락, 콘텍스트라고 영어로 말해요. 콘텍스트. 맥락, 의미 이런 걸 찾아내는 거죠. 이게 독해능력이거든. 그건 좋은 의지, 재밌는 의지로 많이 읽어요. 그래야지 이런 능력이 자라나요. 근데 천편일률 중에 지식이 전달? 이건 시대 착오적이죠, 이제. 안 읽어, 애들. 너무 가난한 애가 병이 때 뭐 엄마한테 막 자기 전에 가서 좀 뽑아가 읽어들어 가고 이런 애들도 학교 들어가면 안 읽어. 언제 그랬냐는 거지. 왜 그런지 알아요? 재미를 모르고, 책의 재미를 몰라. 내가 어떤 집을 몰래 촬영했어요. 어떤 집인지 내 눈치 못 채가. 근데 제가 강의할 다니면 전부 파는 말에 공통 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 집 촬영했어요? 어떤 거는 또 여기서 보고 막 우리 집에 없는 거 저기서 좋아하는 거 그래베트를 하고 막. 자, 이런 책을 애들이 읽고 싶겠어요. 이렇게 빡빡하게 가. 질식할 거 있잖아요. 답답해가지고 이렇죠. 근데 이제 엄마도 불안하고 좋은 책 어떤 책인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다 가가지고 교육받고 겁이 나가지고 사고 이거 반복한 거야.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옛날에 젊을 때는 한 10년쯤 전에 강의할 때는 이거 빨리 갖다 팔라 했어요. 중고나라. 왜냐면 이거 자꾸 쳐다보다가 애를 안 읽잖아. 애 얼굴 쳐다보다가 이거 쳐다보다가 애 얼굴 쳐다보다가 엄마 컨디션 안 좋은 날 어떻게 보면 내린다. 제가 이렇게 명강의를 하는데도 아무도 안 갖다 살때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엄마들이 이걸 빼면 인테리어가 오면서 사. 이 거실은 인테리어가 채울 수 없이. 너무 못했게 말했으면 일단 지나가.
엄마들 다 알고 있더라. 이거 처음 본 사람 있어요? 처음 본 사람 있어? 있네. 아니, 웬만한 엄마들 다 알고 있어.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마음이 아픈 거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뭐 했어요?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다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공부 이야기죠.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에 아이에게 자꾸 상처를 주게 되죠. 저는 조금 진짜 많이 열렸다고 했어요. 그죠? 저는 뭐 성질부터 해가지고 그 부모교육 받아보면 뭐 PT 이런 거 받아보면 나는 별 법 없으래. 애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그 애 잘못 때문에 느끼는 엄마의 마음을 감정을 표현하라. 이게 나른다고 영어로 아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킨 대로 하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들아, 네가 수학 문제를 자꾸 틀리니까 아빠가 속이 아주 상하다. 이렇게 내 느낌을 말해야 돼요. 근데 저는 죽어도 개나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뭐 부모교육 책 읽고 지랄을 해도 저는 틀리면 바로 발로 차고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요. 손으로 머리 쥐어가고 정신 안 차리냐. 공부가 내게 너무 아쉬우니까 우리 아이 공부 잘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책 읽기는 물론 그렇지 않은데 수학 공부 시키려고 해봐요. 우리는 수학 영어도 다 학원 한다 안 했거든요. 안 믿으시죠? 내년에 또 불러주면 내년에 수학 공부 줘. 그 내년에 불러주면 그 내년에는 영어 공부 진짜 농담 아니고 지금 다른 학교에서는 작년에 갔던 학교는 올해 가면 다 수학 공부하는 영어 공부 이야기해요. 잠수는 영어 공부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제가 잠수는 원조예요. 잠수의 사이트 원조 회원 생길 때부터 들어가서 사교육 하나도 없이 그 당시 비디오 보여주는 방식 우리 수능 만점 맞잖아. 수능 만점 아니고 우리 수학도 만점 영어도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게 되는가 하면 공부시키다 보면 애가 불안하잖아요. 정서적으로 불안해져요. 손톱 다 한번 뜬다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냐. 그래가 뭐 여기 손톱에다 뭐 아까전기 바르고 이러줘요. 워큐러그로 아니면 요드징크 뭐 이런 거 바르잖아요. 손 못 빨게 하려고 이런 거 하고. 대부분 아이 정서적으로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이상한 현상들이 눈을 깜빡인다든지 엄마 눈치를 본다든지 틱 장애 이런 거 투렛 장애 이런 것도 나타나기도 하고 안타깝죠. 근데 우리도 어떻게 안 되잖아. 우리도 정신병이니까. 저는 애한테 물고 빈 적이 한두 번도 아닌데 또 다음 날은 또 하는데 이상하다. 근데 정말 다행이었던 것이 제가 어린이 선생님들한테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아이한테 읽어줬다 했잖아요. 공부시킬 때 내가 이렇게 포악하고 남북하다 좋은 어린이책을 읽어주니까 그 책의 내용에 내가 몰입되는 거야. 감정이입되죠. 그러면 내 마음이 다른 게 나와. 너무 고맙더라고. 그 몬테소리가 뭐라고 말했어요?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지 영역의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진짜 아이가 소중해요. 왜냐면 제가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아들 하나 낳았는데 이놈이 너무 소중해서 어릴 때 진짜 이것도 뭐 싫어 아닌 게 없지만 이것도 싫은데 어릴 때 애 재우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애 잠들었다 싶으면 바로 집 안으로 가. 내일 일찍 출근해야 된다고. 근데 저는요 나왔다가 다시 5분 뒤에 또 들어가요. 걱정이 돼요. 입을 차니까. 들어가면 입을 차야 못하니까. 그럼 입을 다시 덮어줘. 우리는 땀을 많이 흘렸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럼 그 가래수분 있잖아요. 가래수분 딱딱하죠. 가끔씩 어떤 밤에 들어가 보면 악몽을 꿔 잠꼬대. 힘센 놈한테 괴롭힌다. 그때 내 마음 어떤지 알아요? 정말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기도했다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 꿈속에라도 들어가서 이 아이를 돕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아이가 소중하고 간절하다. 근데 공부시킬 때 보면 이 마음 없지. 호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고 호수 위에 떠오르는 거 불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 내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소중한지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근데 내가 좋은 그림책을 만나요.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이런 그림책 만나? 그거 읽을 때 내가 막 눈물이 펑펑펑 쏟아져. 얼마나 아이가 소중한지 내 마음이 막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책이 다 해놨어. 근데 그거 읽어주면 돼. 마음을 실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공부시키면서 애가 너무 불안하고 막 이랬는데 다행히
주제곡인데. 우리 연구소 저하고 같이 저한테 뭐 수학 공부하고 책 읽기도 수업하는 꼬마들이 이 노래를 떼창을 좋아해요. 저도 그 제가 걔는 배워가지고 막 제가 같이 부르고 이러면 막 저를 엄청 어울려가면서 막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일부러 다운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서관에 다니면서 어떤 그림 책을 빌려서 읽어준 거 하면 이런 거 있죠. 내 마음을 실을 수 있는 거 있죠. 대표적인 거 하나 이야기해볼게요. 엄마가 화났다라는 그림책. 우리나라 작가 최수키가 쓴 그림책인데 오늘은 엄마가 컨디션이 좋았나 봐. 그래가지고 애가 좋아하는 짜장면을 시켰어요. 근데 애들 짜장면 먹을 때 어때요? 아, 그리고 무치고 섞고 이러잖아요. 그게 싫으면 짜장면 안 시켜주든지. 시켜줘놓고는 극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지금 팔에 각도가 팔에 허리춤에 열받고 있죠. 스팀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뭐 고함을 질렀겠지. 빨리 옷 벗고 씻어 하면서. 그래서 얘가 씻어서 목욕탕에 들어갔어. 내가 목욕탕 들어가서 뭐 요즘 비는 거품 짜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짜가 거품 많이 나오고 이랬겠지. 그래가지고 또 재밌게 엄마가 목욕탕 청소하는 생각도 나고 이래가지고 목욕탕 청소 놀이 하고 있어. 엄마는 빨리 씻고 나올 텐데 아무데도 안 나와가지고 목욕탕 물을 들고 들어가 보니까 개판돼 있잖아. 혼자 이제 머리 쥐 뜯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또 혼났겠지? 그래서 애 생각에는 이번엔 제발 조신하게 놀아서 엄마 혼난 나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조신하게 그림 그리고. 근데 애가, 우리 애들 보면 정말 창의성 뛰어나죠? 우리 연구소 온 애들도 제 칠판에 막 그림 그리고 이런 거 보면요. 너무 그리고 싶으면 막 표현하고 싶고 많아가지고 막 평평한데 다 그리고 그랬네.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막 뚜껑이 날아간 거지.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막 고함을 치고. 애 생각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내가 하는 짓마다 따라가야지 지랄하네. 자, 도서관에서 이 책을 딱 빌려서 읽어주나요? 여기까지만 읽어줘도 우리 집하고 똑같네 이런 생각이 그러면 재밌어져요. 이걸 보고 전문적으로 동기시다.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왜 태양의 후예 온 국민이 온갖 동네 아줌마들 다 봤다. 시청률도 40몇%. 실실이 없는 엄마도 뭐 다 지가 뭐 그 송혜교인 줄 알고. 아, 그때 유명한 인화가 있는데, 저한테 모르는 데서 카톡이 왔어요. 긴 카톡. 수요일, 목요일 아빠들의 행동. 그게 수목더라고요. 수요일, 목요일 엄마들 본방을 사수하려고 10시 본방인데 9시 때 예민해질 때. 그러니까 무조건 9시 전에는 저녁을 해결하고 들어가서 안방에 장박해서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뭔지 알아요? 본방 11시 끝났는데 끝났다고 텔레 앞에 뛰어나와가지고 뭐 송중기가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직도 송중기의 얼굴이 지금 잘년이 지금 엄마를 그거 능지처참해야 돼. 그럼 카톡이 내가 모르는 데서 왔다. 그 정도로 엄마들 좋아했어. 왜 그런 줄 알아요? 동의시가 되는 거야. 송혜가 내가 감정이입이 되죠. 연속으로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갈등이 일어나서 뭐 저 어디 뭐 레바논이나 이라크 파병 가죠. 송중기가 파병 가고 뭐 오해가 생기고 막 이러면 나도 막 조마조마하고 두근거리고 막 이러죠. 그 주인공이 속상해할 때 나도 함께 속상해하고 주인공이 기뻐할 때 나도 함께 기뻐하고 이런 거예요. 마지막에 오해가 풀려가지고 둘이 한번 뽀뽀하고 이러면 막 지가 뽀뽀하는 것처럼 찌릿찌릿하게 막 이런 책을 읽어줘야 된다. 애들한테 지식 전달하는 책 말고요. 자기 이야기 같은 책. 이 책 딱 읽으면 이게 지 같거든. 엄마한테 맨날 혼나잖아. 여러분들 보면 5초는 못 참잖아. 애 뭐 하는 거 보면. 이상하다니까. 그 심한 정신병이 심한 정신병. 그래가지고요. 이 최수키라는 작가가 이걸 정말 절묘하게 묘사했어요. 계속 오면 장난이 어때요? 자존감이 점점 낮아져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걸 달리 표현할 방법이 있으니까 이야기만은 애 크기가 작아진다고 줬어요. 사사건건 혼나니까 애가 점점 작아졌어. 나중에는 엄마 눈에 안 보이겠어. 애가 자기 눈앞에 살아요. 여러분들 뚜껑 열렸을 때 상상해봐. 애 눈앞에 보여요. 애가 죽기나 말기나 막, 애가 마음 상하기나 말기나 막,
뒤에서 애 생각나가 애를 찾는 거야. 애 없잖아.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진동이 안 보이는 거지. 그리고 막 울면 이제 제가 그림을 다 가져오진 않았는데 막 온 동네방에 찾아다니고 막 울면서 막 당황해가지고 허둥지둥. 애는 근데 어디 간 게 아니라 너무 작아졌어. 울다 지쳐서 엄마 치마 밑에서 잠들었어. 그래서 자다 보니까 엄마 좀 이상한 거야. 개문 줄 알았더니 자기 찾으러 다니네. 막 울면서. 그래서 애가 마음이 좀 풀어지죠.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 그래가지고 용기 내가지고 여기 나오잖아요. 엄마 나 여기 있어. 그랬더니 엄마가 막 반가워가지고 사나 미안해 하고 우리 밤마다 하는 짓 있죠. 자, 좋은 언니처럼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첫째 동일시. 주인공과 내가 입장이 같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카타르시스라고 했어요. 주인공이 속상할 때 나도 속상하고 주인공이 엄마 사랑을 받을 때 나도 마음이 풀리고 위로를 받고 그 카타르시스. 마지막에 뭔가 하면 인사이트, 통찰이라고 해요. 깨달음. 책을 읽고 나뭘 깨닫는다니까. 주인공이 어떻게 되면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 듣고 나면 뭐 하나 알게 되죠.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뭐가 남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책의 스토리 아니어도 돼. 엄마가 어떤 때 몇 장면에서 혼냈지? 왜 혼났을까? 그러면 그렇게 그 벽에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전집 뒤에 붙어있는 통발동기.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전체적으로 읽고 나서 뭘 느끼는 거죠. 이 느끼면서 아이들이 생명이 자란다니까. 이런 좋은 어린 책들이 많아요. 이런 책들을 빌려서 읽어주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변경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애한테 책 읽어준 지 정말 많이 읽었어요. 어린이 책을 읽는데 내가 위로를 받는다. 그런 책 많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어느 학급에서 일어난 왕사 이야기, 내 짝꿍치 영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영대라는 조카가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서울로 전학 가가지고 자존감 낮은 채로 돌보는 주는 사람 없이 이렇게 지내는 이야기가 나와. 학급에서 막 따라가고 그러죠. 그거 보면 막 내가 꼭 영대 같아요. 내 어릴 때 생각나고 내가 진짜 빅토어나야 생각나고 저는 내 짝꿍치 영대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 그러니까 우리 애한테 읽어준 게 아니고 우리 연구소 꼬마들한테도 맨날 울면서 읽어줘요. 그럼 이마들은 왜 울어요? 그러니까 좋은 어린 책들은 내 유년 시절도 치유한다니까. 브라질의 유명한 성경 소설 나의 라이모렌티나 이런 책 읽어보면요. 그 꼬마 제제가 아동 학대 당하고 아빠한테 채찍으로 맞고 말이잖아요. 그러다가 동네 그 유명한 아저씨 포르투갈 아저씨 만나요. 포르투갈 만나기 전에 너무 외로우니까 자기 집 뒤뜰에 있는 라이모렌지 남하고 대화하죠. 라이모렌지 남한테 이름도 붙여줘. 민김이라고 이름 붙여줘. 자기 친구처럼 대화. 그런 이야기를 그냥 우리 어린 시절 생각나잖아요. 진짜 책이 치유한다니까. 우리 아이들도 치유하고 나도 치유해. 저는 정말 이런 경험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거예요. 생략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공부시키면서 내가 아이한테 두공도 열리고 막 손도 많이 내고 했지만 정서적으로 또 위로도 받고 우리 아이 그렇게 자랐겠죠. 수능 성적 배우고 우리 아이 수능 성적 잘했죠. 성적은 못했지. 가서 뭔지 멋진 편집은 진짜 없어. 그냥 몰라도 돼. 수학 영어 만점 맞죠? 100분이 100이죠. 100분이 100. 위로 1%, 0.1%도 없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는데 국어에서 이렇게 틀렸어. 이게 그래도 명칭이 전국에서 한 200등 하였습니다. 200등에서 250등 사이가. 잘했죠? 네. 사교 하나도 안 했다. 고마운 일이죠. 좋은 어린 책을 꾸준히 읽었는데 공부에 필요한 무슨 요소가 잘 안 깔끔한 사람. 숫자가 우리의 뭐 제2외국어 아랍어 했잖아. 아랍어 시간이 없네. 자, 이제 도서관에 다니면서 좋은 어린 책을 읽어줘야 되잖아요. 좋은 어린 책을 빌려서 적극적으로 이거 해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내가 오늘 보고 말 거니까 내가 못 읽겠나. 계속 똑같으면 나도 조심해가면서 뭐 엄마들을 부드럽게 변화시키려고 할 텐데 지금 충격이 없습니다. 도서관에 다니면서 좋은 어린 책, 아이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죠? 나도 행복해지는 이런 책을 해야 돼요. 지식을 전달하는 책이 하나 되고 그런 책을 어떻게 그리는가 하면 자
도서관에 가서 좋은 어린이책을 빌려오는데 엄마들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상당히 책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도서관에 많이 다니시고 하니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내가 4가지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빌릴까? 잘 모르죠. 제일 처음에는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출판사를 신뢰하는 거예요. 몬테소리 피레벨 교원 중심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좋은 어린이책을 만드는 출판사들은 그 좋은 어린이책으로 명예와 명망을 얻어요. 돈도 벌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경험이 축적되고 해서 계속 좋은 어린이책을 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를 신뢰하고 어린이책을 잘 내는 출판사들을 따라가. 학교 도서관에, 공동도서관에 가서. 어린이책을 가장 잘 만드는 출판사 1위 브랜드는 비룡서예요. 비룡서에서 나오는 주옥 같은 책들을 뭐 이루 다 말할 수가 없고요. 비룡서가 쌍벽에 있는 출판사는 시공준이요. 시공준이는 제가 참 속상하긴 하지만 제가 명식이 전두환 정권 타도 투쟁을 하고 있는데 시공사 사장이 전두환 장관이잖아. 오늘 어디서 가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애 키우다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 일단 너무 재밌는 책을 시공사의 특징, 시공준이의 특징은 뭐가요? 외국의 창작 동화들 비싼 저작권료를 주고 좋은 번역가를 붙여서 잘 번역해내요. 그래서 시공준에서 나온 책은 주로 외국 창작 동화예요. 국내 창작 동화 거의 없어. 국내 작가들이 작품 안 주기도 할 거라. 외국 책들이 나오는데 너무 좋아. 요즘 애들 좋아하는 저 나무집 시리즈 있죠. 13층 나무집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옛날부터 엄청 많았어. 창비 이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전집이 파치는 이 어린이책 시장에서 우리나라 좋은 어린이책을 지켜왔어요. 지켜왔다고 해도 되죠. 제가 엄마 사연 이런 거 가지고 애들하고 우리 연구소에서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고 만나고 수업을 합니다. 3, 4학년 애들하고 이 엄마 사연 가지고 수업을 해요. 지금 엄마가 마음에 안 드는 엄마들은 새로운 엄마를 주문한다, 반품하고. 그러면 엄마 사연국이라는 매뉴얼이 따라온 거야. 그러면 이제 3학년 애들 좋다고 있잖아. 엄마 새로 주문하자 하면서. 애들 너무 신나한다니까. 그 주문서 작성했잖아. 새로운 엄마를 어떤 엄마 해야 된다. 하루에 게임을 1시간 이상 시켜주는 거. 용돈 일주일에 5,000원 이상 주는 엄마. 뭐 음식을 맛있게 하는 엄마. 내한테 욕을 안 하는 엄마. 뭐 애들 주문서 적어 저한테 다 냈다니까. 제가 일괄 주문하겠다고. 3학년은 바뀌라고 주문했다. 엄마 언제 와요? 근데 4학년 줄 테니까 애들이 갈등 안 해. 우리 엄마가 욕을 좀 하긴 하지만 반품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정도 들었고 4학년 애들 갈등. 이런 아이들의 심리를 절묘하게 포착해낸 창작포와 엄마 사연 이런 거죠. 이건 유아그림책 수박 수영장인데 제가 1학년들하고 수업할 때 이거 하고 여름에 수박을 파가지고 거기 수영장을 만든다는 정말 창의적인 발상. 사계절에서 나오는 책들은 고학년용 그림책. 전부 주제가 무겁죠. 할머니 저건 위안부이야. 춘희는 악이란다. 이건 핵전쟁의 한 인간을 얼마나 황폐화시킨가 이런 이야기. 제일교포 실제 이야기인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책 이야기를 하나도 다 못하겠는데 혹시 그림책에 관심이 가지신 분들은 그 다음에 가면요 카페 있죠. 다음 카페 대부분 목요일에 보시면 제가 그림책 한 권 가지고 매주 강의를 하는 그 강의가 있어요. 연구소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하는데 그 강의는 이제 그림책 한 권을 제가 선택해서 만나서 읽어주거든요. 아이들 어떻게 나눌지 이런 수업을 하는데 그 강의를 좀 혹시 그림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 출판사 소개하고 길버드린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 출판사예요. 특히 지금 화면에 보면 지원이와 병관의 시리즈는 정말 애들 좋아해요. 길버드린은 강아지똥을 해가지고 일단 우리나라 그림책 시장의 전설이 됐고 우리나라 최초로 그림책 100만 부 이상 팔린 밀리언셀러가 강아지똥. 그 강아지똥을 여기서 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길버드린이 이 편집 주관하시는 고대영 선생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 아이가 큰 딸이 지원이에요. 아들이 병관이고 자기 어릴 때 아이 키우던 이야기를 스토리를 썼어요. 그림은 못 그려서 그림 작가를 따로 붙였어요. 그게 지원이가 병관이 시리즈인데 지금 9번인가 10번 나왔는데 작년에 대구에 와서 강의한 걸 들으니까 지원이가 벌써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대. 병관이 군대가 돼. 근데 지금도 우리 아이들 친구죠, 친구.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 같으니까 애들이 좋아. 자기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것도요, 지금 이 강의 동영상도 다른 학교에서 좀 이렇게 시간 조절 잘하는 강의 동영상 보시면 다 보이고, 여기도 하나 복사해놨어요. 여기 컴퓨터 학교 있어요. 우리 그 카페 오셔도 이 목록 같은 거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도서관에 가서 많이 팔린 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출판사를 따라가는 방법이 제일 쉽고요. 두 번째는 많이 팔린 책. 그 알라딘이나 S24 이런 데서 스테디셀러 이렇게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하면 이번 주에 많이 팔린 책 이런 거 학생만 한다니까. 그거 말고 오랫동안 많은 엄마들 사랑을 받은 책 스테디셀러 이렇게 검색하면 많이 팔린 책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그림책 1위는 이거예요. 너는 특별하다. 미국에서 나온 그림책. 2위는 캐나다 그림책. 언제까지 했던 책. 자, 이런 그림책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우리 마음을 표현하기 좋은 거다.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다. 너는 소중하다. 너는 특별하다.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맨정신으로 잘 못하잖아. 이상하게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일상에서는 맨날 혼내고 있어요. 이 안 되거든. 근데 이런 좋은 그림책을 만나는 우리 마음이 이상하게 올라온다니까. 올라와서 읽어주다 보면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울기도 하고. 언제까지 너를 사랑해. 저 읽어줘서 저는 진짜 많이 읽었어요. 너무 행복하게 와요. 엄마들한테 강의하면서 저 책까지 강의하면서 맨날 울어요. 지금도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20살 이후로는 우리 애가 집을 떠나서 서울에서 생활하고 막 이랬잖아요. 내가 너무 보고 싶은데 자식은 2달에 한 번 겨우 내려올까 말까. 내려와도 2박 3일 있다 가는 게 다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만나면 우리 애 걸 안고 사랑한다고 우리 아들 장하다. 지금도. 어제 그저께 내려왔거든. 오늘도 내가 막 강의하러 온다고 막 면도기 돌리고 있으니까 막 누가 또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서 막 자다. 그래도 너무 행복해요. 애가 지금 거실에서 자고 있고 이 지방 덥다고 에어컨 있는 거실로 나와가지고 지방 배터리에서 거실로 꺼내가지고 거기서 자고 있고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고함 지르는 거야. 애가 있으니까 집안이 살아있어. 여러분들 지금 애들 학교 갔다 오죠? 이때가 좋은 때인 줄 알아야 돼. 잘했군요. 대구 떠나가지고 바꾸면 이제 모자를 사서 왕년용 가정문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샬롯입니다. 시리즈물은 당연히 해리포터고 해리포터 2등 나니아 연대기 3등 구스고로스 이런 책 시리즈고 이건 당연히 뭐 우리나라 고학년용 그림책 가운데 교과서에도 실리고 가장 많이 팔리는 유명한 책들이죠. 이런 책들을 이제 도서관에 빌리면 되는데 세 번째는요. 저학년 엄마들의 특이 도움인데 상 받은 책을 따라갑니다. 사실은 아까 엄마 사연 보고 이것도 창비 어린이책 공부에서 대상 받은 책이에요. 그런 식으로. 저학년 때는 주로 그림책을 많이 해줍니다. 글밥 많은 책 찾지 말고요. 읽어주기 힘드니까 그림책이 좋고 자,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칼데코상 있죠. 요 딱지 붙어있잖아요. 칼데코 받았다는 딱지. 1년에 딱 한 번에게 칼데코 메달, 그리고 후보가 되어서 100번에게 칼데코 아너라고 해서 근대 그림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칼데코를 기념해서 미국에서 해마다 세계적인 주옥 같은 그림책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한 200권 번역됐어요. 도서관에 가서 칼데코시라고 해서 검색해서 그것만 빌려도요. 다 의미 있는 책들이에요. 그림책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 일어나는 모자 이런 그림책이고요. 그 인종차별에 관한 그림책이거든. 미국 남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예요. 유명한 이야기인데 백인들이 흑인들을 차별해서 버스에서 못타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흑인들이 항의해가지고 겨우 이제 합의한 게 뒷자리는 흑인, 앞자리는 백인, 중간에 두 자리는 흑백 같이 이렇게 하게 됐어. 하루나 우리 로자 파커스라는 아줌마가 흑인이야. 탔어. 자리가 빈자리가 없어. 중간에 앉았어. 근데 다음 정류장에서 백인이 오랬던 거야. 백인이 보니까 중간에 별로 자리 없거든? 근데 흑인하고 같이 앉아니까 기분 나쁘잖아? 그래, 고함을 질렀어요. 일어나서 꺼져라. 이게 책 제목, 일어나게. 그 로자 아줌마가 당당하게 여기는 흑백이 같이 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는 못 읽는답니다. 그랬더니 기사까지 와가지고 지랄한다. 내냐고. 그래도 버텼더니 경찰서 데리고 왔어. 차로. 연행대 체포됐잖아. 이게 미국의 그 남부에 가면
몽고메리라는 도시가 있어요. 엘레베가 주도 몽고메리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몽고메리의 전 흑인들이 다음날부터 학교 가거나 직장에 갈 때 다 걸어다녔어요. 버스 승차 거부입니다. 또 이 소식을 들은 그 유명한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이 운동에 가세했어요. 그 1년 동안 걸어다녔다니까. 그래 마침내 미국 남부에서 있었던 인종차별이 체결했어요. 이 실화예요, 실화. 이 실화를 그림책, 32쪽짜리 그림책을 만들어요. 이런 책은요, 그림책을 무시하면 안 돼요. 각종 차별, 우리 사회도 많이 있는 남녀 차별, 뭐 이런저런 차별들이 있을 수 있죠. 아이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 아주 좋은 그림책. 한 예만 든 거예요. 영국에 가면 똑같은 의미의 상이 있어요. 게이트 그린 어웨이 상. 이 상 받은 책도 보면 여러분들이 제목만 봐도 아는 거죠. 고릴라 같은 이런 게 지금 유명하니까. 앤서니 브라운 다 알죠. 이런 상들이 있다. 다 소개는 못하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도서관에 다니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요. 저도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도서관에 계속 어린이집 다니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전문가 소리 듣고 있죠. 옛날에 장순회에서는 제가 어린이집 소개하는 글을 쓰는 원고를 신문에 주고 있어요. 우리 초등. 마지막에 고수가 되면 이제 작가 따라. 저희들 좀 알면 대표적인 고정선생님을 따라간다든지 요즘 젊은 엄마들 좋아하는 백희나를 따라간다. 백희나는 최단 시간에 백물반복 팔린 책이 구름빵. 지금 한 10년 됐는데 나온 지 5년 만에 100만 부 됐어요. 강아지 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서 100만 부가 됐어요. 근데 백희나 이 아줌마는 기복치네. 어떤 그림책은 뭐 택도 아니고 어떤 그림책은 정말 좋고 이래요. 요 대표적인 좋은 그림책. 장수장 선생님도 정말 좋아하죠. 동네 목욕탕에 요구르트 하더래요. 그리고 저 알사탕 작년 봄에 나왔는데 진짜 감동이에요. 저런 책 가지고 제가 엄마들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수업을 하는데 작년에 알사탕 나오자마자 제가 수업을 해요. 하다 보니까 막 내가 눈물이 나가지고 울면서 막 이렇게 작가 따라. 요즘 이렇게 오늘도 특사가 북한에 갔죠. 남북의 기적 같은 지금 평화가 찾아오고 있어요. 이럴 때 아이들한테 소개해주는 좋은 책이 비무장지대 보면 이런 책. 이거 벌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나온 책인데 저는 원래 4월달에 남북 정상회담 열리는 거 보고 바로 애들하고 고학년들하고 이 책까지 수업했어요. 비무장지대는 왜 생겼는지, 한국전쟁은 왜 일어났는지, 비무장지대는 남북 2km를 휴전선 중심으로 이렇게 무장하지 않기도 하고 생태공원처럼 생태가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존 버닝도 저 정말 좋아하는데 존 버닝은 자기 자신이 학교 생활을 별로 적응을 못했는지 대안학교 영국에 살아있는 대안학교 서머힐이라고 있어요. 서머힐. 우리나라 보통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서머힐 붙인 데 되게 많다. 그러니까 대안학교의 상징, 자유로운 학교의 상징하는 서머힐이죠. 이걸 전부 흉내낸 게 우리나라의 뭐 간디 학교니 뭐 이런 거예요. 존 버닝햄이 서머힐 출신이죠. 그래가지고 그런지 아이들의 내면을 너무 잘 읽어내요. 어른들은 읽어내지 못한 아이들의 내면을 이 존 버닝햄이 포착해가지고 지각대간 존 알도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그림책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런 그림책을 읽다 보면 아이들의 내면 세계가 시간이 좀 가야 됩니다. 이 전부 진짜 좋은 감동적인 그림책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걸 도반에 들려서 한번 읽어줘봐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보면요. 이 페트리샤 폴라코라는 작가가 자기 초등학교 5학년 때 실제 있었거든요. 페트리샤 폴라코는 난독증, 글을 못 읽고 5학년 수업을 못해가지고 맨날 애들한테 왕따당하고 놀림받고 괴롭힌다고 그 쉬는 시간에는 계란 밑에 숨어있고 그러겠어요. 근데 5학년 때 어떤 선생님이 폴카라는 선생님이 구임해 왔어요. 이 폴카 선생님이 페트리샤 폴라코의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장점을 봤어요. 어떻게 해서 페트리샤 폴라코 5학년 때 그림을 잘 그렸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 거 보면 저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페트리샤 폴라코가 생전에 처음으로 칭찬을 들었죠. 그때부터 이제 용기가 나고 그림을 열심히 그렸어요. 그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따르니까 선생님이 방과후에 남겨가지고 한글 그 글자도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그 난독증을 이기게 하고 이랬어요. 근데 30년이 지났는데 페트리샤 폴라코 어느 날 결혼식장에 갔는데 30년 중에 우연히 그 결혼식장에서 폴카 선생님을 만나게 됐더라고요.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폴카 선생님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고맙습니다. 이 실화예요. 패트리샤 폴카는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인데 그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가 되게 된 결정적 동기가 5학년 때 만났던 폴카 선생님의 한마디. 너는 그림을 잘 그려. 그런 말이었어.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면 감동입니다. 이 사람의 그림책을 전부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더 실감이 나고. 이거 다 지나가고요. 우리 애는 이거 진짜 좋아했어요. 5학년 때 왈드가 영국의 작가고 왈드 다닐 때 얘 책은 이분이 책은 한 권도 안 읽고 나왔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분이 책은 영국에서 다 영화로 제작. 찰리 조kol영이 유명하지 만들게 되는 거. 아니 우리 애가 재작년에 학교 졸업하기 전이었는데 재작년에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아빠 내 대구 내려가면 우리 가족 영화 보러 가니까. 제목이 뭔데 하니까 마이 리들 자이언트 이니까. 그게 뭔데 하니까 내가 어릴 때 왜 봤던 동화책 있잖아. 이거 내 친구가 마이 리들 자이언트. 자, 재작년에 우리나라에 개봉. 우리 애는 이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분의 전기까지 다 샀어요. 책이 너무 창의적이고 재밌고. 자, 마지막 인증샷으로 내가 이제 쓴 거 같은데. 우리가 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재작년도 준비해서 외국에 나가서 작년에 일본 회사에 들어갔어요. 도쿄에서 살았거든. 일본 회사에서 기업 인수합병 이런 걸 일본어 배합시키게 해가지고. 그 일본에서 1년 동안 이제 기업 인수합병, 뭐 신규 벤처 투자 이런 업무를 담당하다가 1년 딱 하고 난 뒤만은 딱 떼치고 한국에 돌아갔어요. 언제 돌아왔더라? 3월 31일부로 딱 회사를 그만두고 한 달 동안 세계 일주 여행을 하고 5월 초에 돌아왔어요. 7월 초에 뭐 했는가 하면 로스쿨 입문시험 쳤어. 이제 로스쿨 가니까 방향을 정했어. 로스쿨 입문시험을 7월 초에 쳤거든. 따끈따끈하게 발표가 8월 23일 날 났죠. 로스쿨 입문시험이 뭔지는 알죠? 이제 사법시험 없어지고 법률가가 되려면 로스쿨로 가야 돼요. 로스쿨 입문시험은 딱 두 과목죠. 많이 많죠. 언어 이해와 추리 논증. 언어 이해 30문제, 추리 논증 40문제가 나와요. 원래부터. 이 70문제를 가지고 10,000명의 로스쿨 준비시험, 문과 최상위권 아이들을 변별한다니까. 우리 애가요, 언어 이해에서 30문제 중에 27문제를 맞췄어. 100분이 99.6%. 잘했죠? 네. 추리 논증에서 40문제 가운데 37문제를 맞췄어. 100분이 99.2%. 이게 몇 등인 줄 알아요? 전국에서 부등한 점수라. 지금 메가 로스쿨이라고 가면 이제 10,000명이 시험을 쳐서 그 중에서 한 반타작 정도 한 4, 5천 명은 지금 원서를 내고 준비하거든요. 메가 스터디 가면 메가 로스쿨이라고 해서 거기 가면서 자기 성적표를 인증하고 성적표를 인증하면 뭐 이제 혜택도 주고 그래가지고 성적표를 지금 4,000명이 인증했어. 시험 좀 잘 치네. 우리가 성적표를 인증하고 들어가 보니까 지금 서울대 로스쿨 지원자 중에 9%입니다. 원서를 2개 낼 수 있어요. 10월달에 원서를 내는데 지금 자기소개서 쓰고 있죠. 이제 가군에 서울대를 쓰고 나군에 연세대를 쓰는데 가군에 서울대 지원자 중에 이 점수로는 부등이에요. 근데 우리 애가 학점이 너무 기억하니까. 로스쿨 가려는데 학점, 공인 외국어 성적,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사실. 학점은 대학마다 좀 다른 거니까. 근데 학점이 워낙 나빠가지고 이 점수로는 못 가야 돼요. 학점하고 하면 서울대 로스쿨 경합권이에요. 경합권. 학점 까먹은 걸 이 점수로 만회하고 있죠. 근데 우리의 장점이 뭔가 하면 일본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한다는 거. 영어 보여줄까? 토익 쳤잖아요. 공인영어 성적은 폴과 패스거든. 토익 990점 맞으면 985점까지 한 대 들었어. 이 정도면 뭐 걱정 없죠. 일본어 능력 시험에서 180점 맞으면 172점 받았죠. 보여야 돼요. 처음에 동태는 다 맞죠. 문법 좀 그래서. 자, 제가 이 성적을 왜 보여드는지 알아요? 그 20대 초중반의 문과 최상위권 청년들에게 로스쿨 입문시험은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 하면 교과서가 없는 시험, 교재가 없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건 공부를 할 수 없는 시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벼락치기가 안 되는 시험이에요. 얘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뭘로 결정돼요? 어린 시절에 책 읽기로 결정됩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이후로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이 살거든. 고등학교는 입시한이라고.
서울에 대학 올라가서는 똑같이 살다가 그죠? 군대 갔다 왔죠. 군대 2년 갔다 왔어. 그리고 대만 국립대학에 교환학생 1년 갔다 왔어. 그리고 25살 때 했잖아. 취직 준비해가 일본어 배락치기 해가지고 그죠? 작년에 일본을 갔습니다. 일본에서 일본말 하고 살았겠죠. 원래 5월 초에 우리나라 귀국했어. 딱 2달 기출문제 풀어보고 시험 치고. 근데 표현점수 143.4점인가. 이번에 로스쿨 그 KB에서 부스 열어가지고 설명회 하는데 가니까 연세대 로스쿨 부원장이 니 혹시 수석 아이가 감사 이런 높은 점수 처음 봤다. 사실 우리보다 표현점수도 한 9명, 10명 있거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 애는 다른 게 어린 시절에 그죠? 고등학교 이후로는 똑같았어요. 어린 시절에 읽어둔 책 읽기가 우리의 평생에 영향을 끼친다.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뭐 좀 설득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기말고사에서 뭐 국어시험 한 문제 더 맞고 덜 맞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 그릇의 크기를 넓혀주는 거지. 내 말에 설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어린 시절의 책 읽기는 우리 아이들의 평생을 좌우합니다. 심지어는 외국 가잖아요. 영어나 일본어 할 때도 우리말 책 읽기 안 돼서는 안 돼요. 우리말 듣는 능력 이상으로 외국어를 잘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말 사고 능력 이상으로 외국어를 잘할 수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말의 기초가 탄탄해진 후에 그죠? 영어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 되죠. 외국어 하는 거 쉬워 사실은. 내년에 불러주면 아, 내년 수학이 되구나. 하여튼 근데 지금 교육과정 원리 바뀌었잖아요. 네. 교육과정 원리 바뀌어가지고 1년에 15번 고학년, 저학년 통합 5번 하고 저학년, 고학년 따로 5번 하고 그러니까 15번을 하는 것을 이제 교육감이 딱 바뀌면서 6번을 줄였다니까. 학교 선생님도 안 된다고. 뭐 부모님들 연락하고 뭐 이런다고. 그 내년부터는 6번밖에 안 해. 그러니까 제가 불려올지 안 불려올지 저도 잘 담았어요. 저는 대구시 교육청에서 제일 많이 불려간 강사거든요. 예전에 70분 강의요. 원래 2학기 강의 이제 여기가 처음이에요. 주 1학기에 많이 하죠. 내일 또 저기 오잖아. 서천초로 하고요. 여기 10분도 올라가요. 대구에서 제일 먼 학교라 여기가 우리 집으로 기준으로. 내가 구석구석 갔다 온 데도 없는데 이거 공사 아니라고. 하여튼 어린 시절 책 읽기가 우리 아이에게 계속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그만큼 학습지하고 뭐 학원 다니고 공부방 다니고 이거 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아이들과 도서관에 다니면서 좋은 의지를 빌려서 꾸준히 읽어주는 작업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걸 안 해보면 몰라. 동네 언니들도 몰라. 언니들 무슨 하나 있죠? 네. 그 다음 카페 보시면요, 제 지난 10년 동안의 강의가 다 동영상으로 촬영돼서 올라가 있어요. MP3도 올라가 있고, 혹시 필요하시면 다른 학교 강의도 참고하시면 돼요. 이 강의도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요. 자, 도서관에 가서 엄마들이 이 부분 한번 읽어봐요. 우리 아이 창달계를 따라주자. 이거 체리티에 대한 관점을 바꿔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소설처럼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지만 너무 많이 권하면 엄마가 권하면 테니까. 보통 도서관에 다 있을 거예요. 아이들 체리티에 도움이 되는 엄마들 정책이에요. 이번에. 그러니까 다음 카페에서 부모교육연구소 검색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부분 제가 같이 명함 드릴 테니까. 네. 혹시 상담할 일 있거나 하면 네, 질문? 아, 명함? 네. 하여튼 너무 잘 들어주셔서 저도 막 시간 관리도 못하고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또 인연이 있으면 또 뵙게 되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